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간밤 미 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국채금리 급등이 잠시 멈추면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좀 지수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지수별 상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뉴욕의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다우 지수가 하락한 것은 6월 이후로 4거래일 연속 하락은 이번이 또 처음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간밤의 미증시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무려 21.92% 급등하면서 마감이 된 건데요.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 일간 상승폭을 나타냈고요. 상장된 이후로는 사상 두 번째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이 테슬라는 올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어제 간밤에 정말 미국장에서 뜨겁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저는 테슬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정규장 들어가기 전 프리장에서 이제 월세를 좀 확보하겠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호언장담하면서 팔았는데 팔고 나자마자 정규장에서 21%대 급등을 보여서 아침에 좀 배가 아픈 채로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 속에서 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의 이 M7 기업들 가운데서는요, 이 테슬라와 아마존 외에도 엔비디와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기업 메타까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애플과 또 애플의 모기업 알파벳만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국내 증시 이 테슬라의 훈풍을 그대로 받아서 2차전지 중심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한껏 모였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장도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경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굉장히 실적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실적을 공시했는데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9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이제 14조 18억 원이라는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9,086억 원, 당기순이익은 9,2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6%나 늘었습니다. 모듈과 핵심 부품 제조 분야 매출이 전기차 캐즘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이었지만 AS 분야 매출이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면서 증가세를 보였고요. 특히 전장 부품 중심의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 공급이 늘어나면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 원가 절감 등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활동도 실적을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예상의 호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다음 달인 11월 19일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현대모비스 2.6% 상승한 25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어제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했던 KB금융도 오늘 굉장히 강세 보였는데요.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3분기 호실적 그리고 기업 밸류업 공시 발표에 따른 기대감이 함께 겹치면서 오늘 무려 주당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8.37% 상승한 10만 1,0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10만 3,900원까지 오르면서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KB금융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연결 기준 3분기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한 1조 6,04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는 창립 이래로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또한 KB금융은 밸류업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자본 비율과 연계한 주주 환원 정책 방안을 내놨는데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총 주주 환원율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업계 최고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해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증권가는 호실적을 기록한 KB금융의 밸류업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은행업종 전반으로 퍼지면서 호실적 전망 및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은행 테마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은행과 금융주 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은행주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오기도 했었고, 그다음 주주환원책에 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모이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정책에 좀 잘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기대감이 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하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에 주목하셨을까요? 네, 바로 어제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황제지로 등극한 고려한 아연입니다. 장 초반부터 147만 원까지 뛰면서 20%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 시가총액 29조 원대로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시총순위 10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28일 결제일 이후에 최윤범 회장 측에서 공개 매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공개 매수 결과가 주가 행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승부가 날 때까지 경영권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만큼 주가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소식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다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아연과 관련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하나의 테마를 구성할 만큼 여러 종목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경 아나운서는 또 다른 경영권 테마 한번 주목해 보셨다면서요? 네. 오늘 확실히 경영권 분쟁 테마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TA항공 그리고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TA항공과 TA홀딩스 각각 7.78%, 24.62% 상승 마감했는데요. 최대 주주 예림당과 2대 주주 대명 손호그룹 간 지분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림당은 TA홀딩스의 지분 39.8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TA홀딩스가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TA항공 지분을 29.97% 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명 손호그룹이 최근 TA항공 지분을 잇따라 매입하면서 예림당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9월 기준으로 TA항공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대명 손호그룹의 지분은 각각 29.97%, 26.77%로 격차가 단 2%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앞서서 대명 손호그룹은 TA항공 지분 5% 확보 신고를 하면서 경영권 참여 목적을 분명히 한 바가 있는데요. 또 한미사이언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거래일에 장중 28.7%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3.96% 상승하면서 47,7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인 한미약품은 어제인 24일 장 마감 이후에 12월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시주총회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기타 비상무이사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를 신규 한미약품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도 한미약품 임시주총에 앞서서 다음 달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주총에서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려 임주연 부회장, 신동국 회장 3자 연합과 임종윤 종훈형제 연합 간 표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너무 똘망똘망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 TA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 VI가 발동되면서 곧바로 좀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 보였다가 이 장 마감 직전에 좀 상한가가 풀리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24%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장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못한데요. 그래도 오르는 테마들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 잘 버는 고수들의 비법을 알아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이 돈의 맛을 좀 보기 위해서는 시장 체크 반드시 해야지 여러분의 계좌도 빨갛게 만들 수 있겠죠?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끝이 났나요? 네, 간밤 사이에 엔비디아가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고 테슬라도 22% 가까이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죠. 또 최근 미국 국제금리가 다시 상승세가 주춤하는 영향을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어제와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상황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 장 초반에는 SK하이닉스와 KB의 상승세에 힘입어 장 초반에 2610선까지 터치했지만 외국인이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오전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오면서 전일 대비 0.09% 오른 2580선으로 장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역시나 상승 출발했지만 이틀 연속 파란불을 켰는데요. 0.98% 내린 7,207선으로 오늘 장 마쳤습니다. 다음은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보시면 외국인은 나홀로 두 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 3,916억 원 팔았고요. 그중에 역대 최장인 33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2,998억 원, 755억 원 사들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사들였는데 각각 73억 원, 247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은 나홀로 150억 원 덜어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이틀 연속 하락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만 5천 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24% 내린 55,900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20만 닉스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장 막판에 19만 9천 원대로 내려가면서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행스럽게도 20만 닉스로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오늘 0.12%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92% 오름세를 보였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0.27% 오른 모습으로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그 밖에 금융주인 KB금융과 신한지주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KB금융은 3분기 후 실적과 기업 밸류 공시 발표에 따른 기대감으로 10만 원대로 우뚝 쏟아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전일 대비 8.37% 오른 10만 1,000원으로 오늘 장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순위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2.09%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상승 마감으로 마감했습니다. 각각 0.64%, 0.2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HLB는 0.31% 하락 마감했고 리가켄바이오도 역시 3.82% 마감한 모습을 보였는데 삼청당 제약 오늘 좀 선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클래시스는 매각설로 인해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3.92% 오른 53,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안센터의 안다하였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라색 옷 입고 온 게 이 코스피와 코스닥 빨갛게 파랗게 이렇게 각각 마무리돼서 오늘 섞은 컬러로 입고 오신 건가요? 네, 다행히도 막판에 네.
코스피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네. 다행스럽게도 오늘 보라색으로 입은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 그래요? 빨간색과 파란색 섞어서 보라색 오늘 입고 오셨는데,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막판에 빨간색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이 장중에 2600선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깊어지면서 0.09% 강보합선에서 마무리되면서 2583선에서 코스피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간 종목이 없었고요. 상승한 종목이 260개, 하락한 종목이 620개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0.98% 거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727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는 갔던 종목이 2개 있고요. 상승 종목 440개, 하락 종목은 1167개라서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2배가 넘는다.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이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지수가 좋지 않았던 건 역시 삼성전자 때문일까요?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55,900원까지 내려가면서 55,000선까지 56,000원을 깨지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1%대 약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까지 외국인이 32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해서 3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도 좋지 않았다. 금요일장인데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자, 이 와중에 저희는 오르는 테마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경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오늘 한번 보셨을까요? 네, 우리 증시는 이렇게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간밤 미증시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었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55,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SK 하이닉스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죠. 네, 이제 그렇게 반도체. 좋아하세요? 예, 제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SK 하이닉스 전날 미증시에서 호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훈풍도 있었지만, SK 하이닉스가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ESSD는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대용량 저장 장치를 일컫는 말인데요. AI 서비스 고도화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저장 부품이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을 통해서 업계 최대 용량인 60TB ESSD를 개발해서 여러 빅테크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에서도 지금 요청이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SK 하이닉스는 전거래일인 24일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이 겹치면서 SK 하이닉스 전일 대비 1.41% 상승했습니다. 2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20만 1,000원에 거래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인 에이징랜드, DI, 테크잉도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2차 전지주도 조금 오늘 흐름이 좋았죠. 이제 테슬라 훈풍이 조금 작용해서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주들 오랜만에 함께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표정을 숨길 수가 없네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제 평상시 모습이라면 SK 하이닉스 얘기할 때 유독 반날 웃음을 이렇게 보이시던데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둘 중에 고민하다가 샀는데 이제 그때 한참 그때 엄청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아, SK 예, 하이닉스요? 네. 이제 SK 하이닉스 많이 떨어지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때 6만 원대로 이제 처음 떨어지고 그랬을 때 이제 둘 중에 어떤 거를 하나 잡아볼까 하다가 잡아볼까 했는데. 예,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아주 소량 이제 담았는데 이제 치킨값 정도를 벌게 되어서 정말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 줄을 잘 잡으셨네요. 네. 삼성전자 줄을 잡을까? 네. SK 하이닉스 줄을 잡을까 하다가 SK 하이닉스 잡았는데 치킨이 네, 같이 그래서 딸려왔네요. 지금 약간 후회되는 점은 네. 더 살 걸 아, 이런 더 걸 살 후회하고 걸. 있습니다. 아, 피자까지 살 수 있었는데 아, 너무 네. 아쉽다. 10판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진짜 10판이요? 아, 진짜요?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연일 최저가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연일 좀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새로운 호재가 또 나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은 몰랐었는데 SESSD라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훨씬 큰 저장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이 SSD를 개발해서 이것을 여러 이제 업체로 납품을 하는 것이 이 SK 하이닉스의 이 자회사인 솔리다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용량 60TB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여러 빅테크 기업들에 공급을 하고 테슬라도 이에 따라서 물량을 좀 요청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주가가 오늘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처럼 좋은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테마 오늘 보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이거 질문 많이 들었는데 전 못 봤어요. 진짜요? 네. 약간 스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두부 요리 대결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네. 거기서 나오는 심사위원 중에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더본코리아인데요. 이 더본코리아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희망 가격 상단보다는 32% 높은 37,000원으로 지금 주문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백종원 대표가 심사를 맡고 있는 넷플릭스 요리 경영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가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공모가를 확정 짓고 28일부터 29일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더본코리아의 총 공모 주식 수는 총 300만 주라고 합니다. 이 중에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공모주의 20%는 60만 주를 제외한 240만 주를 일반 공모로 투자자들에게 팔린다고 하는데요. 내달 6일에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과연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현재 쏠리고 있습니다. 네. 더본코리아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 좀 상장을 해보려고 했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좀 무산이 되었고 다시 올해 중반기부터 뭐 IPO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좀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흑백 요리사의 흥행과 함께 더욱더 좀 인기를 끌고 있고 투자자들도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가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상승하는 테마 여러 가지 다뤄봤는데 그중에서 좀 하락했던 테마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폰과 관련된 테마인데요. 이 로이터 통신이 3분기에 애플의 이 중국 점유율이 하락을 했다라고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주도 오늘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애플이 올해 아이폰 16 시리즈를 내놨는데 예전에 15 시리즈를 내놨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판매량이 저조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왜 이렇게 판매량이 중국에서 저조할까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화웨이 때문이었습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42%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웨이를 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중국의 국민들이 이 화웨이 제품을 애플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대중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발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또 이 중국의 정부기관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 중국에 있는 이 중국 국민들에게 애플의 아이폰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내놓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의 판매량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덕산 네오롭스, 영풍, BH 같은 종목들이 오늘 힘을 쓰지 못하면서 주가도 역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혹시 또 다른 테마 주목한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하나 더 주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바이오주가 힘을 잘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면역 항암 학회인 SITC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반등에 약간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회에는 한미약품, 엠비이온, Y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리가켄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리가켄바이오는 익수다와 함께 개발한 IKS-012의 전임상 결과를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ENA 2024에서 발표를 했고 그 발표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밖에 CB41A와 그리고 LCB39의 전임상 결과를 11월에 열리는
SITC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발표들이 바이오주에 큰 긍정적인 영향에 미치지 않을까 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최근 들어서 조금 호재가 나올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바이오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 좀 작게 움직인 테마도 있었는데요. 바로 보안주입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요, 새로운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이 점차 발전하다 보니까 좀 불법으로 이 개인정보를 캐내서 판매를 하거나 유통시키는 그러한 좀 나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AI를 또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글자뿐만 아니라요, 이미지 형태의 개인정보도 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말로 고도화해서 이것들을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아니면 스팸 이런 것보다 이제 딥페이크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한마디를 하는 이 목소리, 아니면은 뭐 전화통화를 하는 목소리, 아니면은 화면, 사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얼굴을 가지고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와 관련된 이러한 해결책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뭐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에 걸리는 기간도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평균 24.8일 걸렸던 이 삭제 기간에서 18.9일까지 약 5일 정도를 더 줄이겠다, 이러한 내용도 이 방안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안 관련주들 오늘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인피니언을 비롯해 이니텍이라든지 ICTK, 엑스게이트 같은 보안주, 정보주 같은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혹시 보경 아나운서 치킨값 좀 벌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치킨값을 벌 수 있는 테마 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봤을 때는 CXL 시장이 오늘 또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차세대 AI 솔루션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산업이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HBM이 반도체 시장의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근데 HBM에 이어서 이제 CXL,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시장이 차세대 AI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진 것으로 업계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트랜스포트라고 이제 미국 IT 매체에서 톰스 하드웨어 등을 인용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부가 제품인 HBM4와 CXL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CXL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TLB, 파두, 국순당, SK하이닉스 등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AI 시대인데 HBM이 가장 큰 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와 함께 CXL도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의 좀 성장이 크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만에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장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오르는 테마, 또 하락한 테마 같이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 미래를 설계하는 포트 잘 점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경제 잡학사전과 함께 하시고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다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은 좀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법 뭐 분양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좀 즐거운 소식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청약과 분양 소식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이 삼성물산이 인천 송도 역세권에 공급하는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풀 1순위 청약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예,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이곳은 인천 연수구 옥년동 원도심 쪽인데 인천에서는 그 1순위 청약에서
18,957건의 접수로 인해서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형은 63.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특공에서도 2,869건의 접수가 이어졌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9일에 이루어지며 전매 제한은 1년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최고 40층 높이의 1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1블럭, 2블럭, 3블럭으로 나뉘어서 지어질 예정이고 이번에 분양된 3블럭에서는 1,024가구가 공급됩니다. 삼성물산의 브랜드 아파트답게 발코니 확장과 중도금 이자 후불제 등으로 초기 부담을 좀 줄여놨고요. 삼성물산이 시행, 시공, 분양하는 대규모 자체 사업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물산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으로 최첨단 신기술들을 대거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송도역에는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고 판교까지 이동 가능한 월판선도 개통될 예정이라 교통의 편의성까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육아돌봄 서비스와 영재교육센터와 협약을 맺어 교육 환경까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이유 중 하나는 지역 내에 신규 공급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7억 2,500선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분양가였고 레미안이라는 브랜드가 더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공 경쟁률이 높은 곳이 역시 일반 경쟁률도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7억 2,500이 합리적인 분양가인가요? 주변의 시세가 어때요? 거기 주변 시세는 굉장히 조금 높거든요. 7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84 기준으로 잡았는데 59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억 중반대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인천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좀 그 원도심 내에서는 네.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인기다라고 해서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대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네, 이미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발표가 10월 2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놓치신 분들은 좀 아까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공급 예정인 곳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왕시 고천지구에서 이번에도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운 의왕 고천지구 디에트르 센트럴 청약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분양가가 어떤지 좀 괜찮은 단지인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의왕 고천지구의 디에트르 센트럴은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0층 규모로 총 492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6억 원대의 분양가로 안양과 인접해 있어 지역 내 부동산 열기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더불어 후 분양으로 진행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경수대로와 과천 봉담 도시화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의왕시청역이 예정돼 있어 교통 호재까지 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거주 및 투자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견본주택은 10월 30일 오픈할 예정이며 청약은 11월 4일, 특공을 시작으로 1순위와 2순위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또 한번 보시고 상담 받으셔야 되잖아요. 10월 30일에 오픈된다고 하니까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 보니까 이 기자님은 청약통장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청약통장 갖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엄청 옛날에 만드셨는데 예.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동안 당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히 맞추셨는데요. 네. 예,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좀 몇 번을 넣어봤는데 정확히 네. 5번을 넣었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돼서 아마 가점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가점으로는 되기가 힘드니까 추첨제로 해야 되니까 큰 집에 넣거나
네. 아니면 자녀를 엄청 많이 낳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일명 줍줍이라고 하죠. 이제 무순위 청약 소식도 이제 동탄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소식도 혹시 한번 전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동탄역에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무순위 청약이 곧 시작됩니다. 이번 청약은 계약 취소분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두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구성은 신혼부부 특공 한 가구와 일반 공급 한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총 531세대와 오피스텔 32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2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한창 공사 중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동탄역까지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교통성이 굉장히 편리해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단지 내에 191개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메가박스 입점이 확정돼 있더라고요. MD 구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특히 삼성 SDI는 업무 시설과 상업시설 일부에 입점할 계획으로 인근 수요를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367만 원,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 4억 8,867만 원에 분양이 되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었었고 시세 차익이 최대 1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의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는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주변 아파트들도 11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세 차익이 10억 원이면 이건 진짜 로또 청약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7월에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도 한 가구에 무려 294만 명이 몰렸다는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서버가 다운되면서 사태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탄역 인근에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이번 청약 조건과 이제 일정 이런 소식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번 무순위 청약의 조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공급은 화성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5일 발표가 되며 청약은 10월 30일과 31일에 진행이 됩니다. 당첨자는 11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서 서버가 마비됐었던 만큼 이번 청약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청약통장 없이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이제 기자님 2009년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그건 필요 없고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의 뜨거운 관심이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동향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분양 소식에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봤는데요. 알찬 소식 전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부터 국내 증시 또 이렇게 부동산 정보까지 정말 필요한 정보만 쏙쏙 모아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